네, 반갑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네, 근데 또 짧아요.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5월 2일 날은 연휴로 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4월 28, 29, 30 이렇게 3일만 일단 지나가면 대체적으로 좀 휴무다 이런 느낌도 좀 생기게 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대신에 또 올라가던 주식은 잘 올라가고요. 내려가던 주식은 올라오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다우지수는 0.05% 지난 주말에 상승했네요. 나스닥은 1.26%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은 0.74%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네요. 또 시장 분위기도 보시면 낙폭이 크게 발생했다가 마이너스였었죠. 장중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도 보였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네요. 자,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빅테크 연동 ETF가 들썩거리고 있다. 네. 뭐 조선 쪽이 일단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한 밸류체인 액티브, 조선 탑3 플러스 구글 밸류체인. 지금 보면 조선하고 반도체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쪽에서는요, 글로벌 방산, 바이오, 골드 선물 전부 다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요즘에 상황이 별로 안 좋나요? 네, 일단 상승을 크게 하는 모습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지난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ETF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국내 대표 조선주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타이거 조선 탑10으로 기록이 되었다. 자, 그죠. 조선과 같은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죠.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도 좋다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어라 라는 얘기로 나오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파월 의장 압박을 좀 통해 가지고 주가 좀 내렸었는데 이 부분이 뭐 해임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JP 모건 체이스가 주최한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중국과의 관세 갈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뭐 조만간 수주 안에 수주라고 했지만 2, 3주 안에 이제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자, 중국에서는 이제 메모리 쪽을 제외하고는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중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다. 네. 트럼프가 직접 시진핑하고 얘기했다. 자,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할 텐데 중국은 왜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이쯤 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뭐 일단은 좀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 절반 이상을 인하할 것이고 2, 3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었다. 중국 상무부에서도 관세 철회에 대한 강경한 몫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 출혈이 너무 심한 거죠. 중국도 미국 거가 필요할 거고요. 미국도 중국 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가 글로벌 시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다양하게 글로벌이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교역 중단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풀어주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당연직 이사가 고용시장이 악화될 경우에 물가 문제가 잔존하는 경우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물가 문제가 있더라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자, 고용 시장이 악화됐을 경우라고 합니다. 고용 시장이 악화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면 결국은 이제 실업률을 보고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초 되면 또 첫 번째 실업률이 나오는데 글쎄요, 안 좋아질까요? 네, 일단 4% 이상이라면은, 금리는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4% 이상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네, 계속 4%대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4%를 넘어서 한 4.2 정도 나와주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짐과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집니다. 왜냐면, 바로 이제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5월 6일하고 7일이 FOMC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들어갑니다. 블랙아웃 기간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그 전에 이제 막 흘려놓은 것들, 그 다음에 실업률 지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업률이 나쁘게 나왔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분명 악재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혜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 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토요일 거 한번 볼까요? 네, 토요일 거 지표 그 뉴스 한번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테슬라가 무려 9.8%나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기 얘기 나왔네요.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자, 이게 진짠가요? 네. 진짠가인가 진짜 모르겠어. 왜냐면 중국 쪽에서는 나 아닌데 라고 얘기했었는데 트럼프는 네, 나는 통화했어.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통화했다고 이건 사실이겠죠. 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잘 올랐고 알파벳이 1.5% 상승, 테슬라가 무려 9.8%. 이렇게 되면은 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호재로 작용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이 자율주행 치고 넘어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중국산 소프트웨어 얹어가지고, 네, 테슬라를 밀어낸다. 그래서 테슬라가 한동안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하게 된다라면은 부품주들 움직임도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교통부 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우리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다. 이 중국에서 먼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치고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별로 산재하는 새로운 법규를 방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냈다. 자, 엔비디아는 무려 4% 상승했네요. 그다음에 메타도 2.7%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술주,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반등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쪽도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대형 기술주의 상승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한 템포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또는 상승장 진입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4% 이상 이번 주에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니라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그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 지금은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고 넘어가는 그런 성장주 장세가 또다시 온다면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주 안에 다수의 무역 합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뭐 일본과 또는 한국과 이런 얘기들. 일본은 지금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먹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협상에 대한 결과치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채를 팔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최신 뉴스를 넘어가 볼게요. 자, B2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요동치는 증시에 돌아온 B2.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우려가 될 수 있지. 왜냐면 B2가 증가하게 되면 뭐예요? 공매도가 같이 증가하면서 주가를 콱 하고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B2가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7조. 오, 많이 늘었네요. 네. 1월 2일날 기록한 15조 6,800억에 대비해서 1조 6천억 정도 빚투가 증가했다. 빚내서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급등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정치 테마주가 불을 좀 지폈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방산주 이런 쪽이 아마 불을 지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온 상태죠. 물량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개인들이 그 자리를 채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적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추세도 다 좋긴 좋은데 만약에 비투 물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거라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던지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빚내서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도 급증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 빚내서 투자할 때는요, 변동성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아주 작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주의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빚내서 투자해서 한탕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빚내서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원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 빌렸다라고 한다면 2,000만 원을 투자하니까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올라가도 20% 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되죠. 이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 걸리면 네, 큰일 나죠. 왜냐면 2배로 빠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정치 테마주 쪽에 지금 보면은 네, 신용 잔고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로 먼저 들어갔을 거고 이제는 조선주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등락을 계속 거듭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라고 요즘에 개인들이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동성을 이기는 거나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그냥 간단합니다. 뭐예요? 네,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죠.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거고 빚내서 투자하지 않아야 변동성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렇게 B2의 증가세를 보고 있다가 한 방에 때려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뭐 한 10% 15% 급락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투매가 같이 나오게 되고 공매도가 때리면 더 심각해지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한 3, 40%가 순식간에 빠져버리면 바로 반대 매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 털려버리죠. 다 털려버리면 그렇게 싸져버린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쭉 하고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B2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나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사실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 써가지고 레버리지 좀 거는 것도 괜찮긴 하죠.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시점에서는 조금 골치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신용이 많이 늘어난 종목들 있죠. 빚내서 들어오는 이제 신용융자, 이 잔고율, 차트 보시면 대부분 아실 수가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종목군들. 보통 이제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면은 위험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 7% 정도 높아지면, 그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B2의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융자, 신용잔고,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좀 나오던데요. 여기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에이텍 같은 경우 신용거래 융자 잔고율이 9%대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은 거죠. 네, 좀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이제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1.1%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1% 정도라면은 사실 네, 신용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3%만 넘어가도 힘들다, 무섭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3%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신용 중간 이런 융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은요. 그만큼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정 구간대까지 올라가서 위험 경고등이 켜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에 대한 부분들 저는 한 9%, 한 7%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깜짝 실적. 네, 조선주 52주 신고가가 나왔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조선주 제가
이슈 진단으로도 해드렸지만 조선주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대부분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랠리, 이제 추가 상승 이런 것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서 너무 빠르게 올라간 부분이 있죠.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랐는데 그게 실적 재료다라고 한다라면 일부 차익 매도에 대한 주춤거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올려드린 그 이슈 진단 강의를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선주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호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전고점 돌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나타나게 된다면 2차 랠리로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돌파 이후에 계속 추세가 따라붙어 준다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들어올 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저항대, 그 다음에 어떤 그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고점 라인대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서 넘어간다라면 이것은 그만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다.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없이는 절대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조선주 빅5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미포,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뭐 어느 하나가 다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조선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움직임은 좀 있었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가 많이 잡히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들은 이 조선주 수주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수주가 나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의 실적이 실제로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려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도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실적 증가세가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슬슬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무역의 어떤 활동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죠. 고부가 같이 선박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성수기로 진입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의 수주 증가가 연결된다면 요거는 진짜 그 상승 사이클을 그대로 연결해서 타고 달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괜찮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추가 상승이 또 나올 것인지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볼까요?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 외국인들 뭉칫돈이 들어오나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MSCI에 편입이 되면 좋은 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의 이런 패시브 자금. 즉,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 지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됩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 MSCI라는 그 덩어리를 관장하는 그 덩어리를 가지고서 기초자산을 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들이, 야, 한국 포함됐대. 한국도 일단 일정 비중으로 넣어줘야 돼.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EM 지수.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탈퇴하게 되면 우리는 자금이 또 그만큼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본다면 물론 선진국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패시브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선진국 시장에 들어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더 많겠죠.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75조 원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드만삭스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투자업계에서는 50에서 70조 원 정도. 그러니까 50조 이상은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를 이유로 한국 비중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동안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공매도도 이제
뭐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죠? 공매도 시장 전면 재개, 외환 시장 운영 시간 확대 24시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및 시장 접근성 강화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입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실패하게 된다면 네, 또 박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뭐 빠르게 매도가 나올 거, 뭐 지금 어차피 매수가 들어온 것도 없기 때문에 매도가 빠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매수가 들어올 만한 어떤 기대감들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예, 선진국 기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면 조금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MSCI 네, 이쪽 부분으로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된다면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편입이 되고 나면 이제 신흥국 펀드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느낌들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편입 실패 시에는 단기 조정폭이 약 5에서 10% 정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5에서 10%면은 주가가 제법 많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2,3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6월 달에 MSCI 발표 전으로 포지션 정리 물량이 빠르게 출회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6월 달 돼야지 이제 이것이 발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에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없네요. 그죠? 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있을 것 같고, 미국 증시 쪽에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능성도 조금 높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주환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도 다 줄줄이 대거 중에 있기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자,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 움직임들 나오면 시장은 더 많이 오른다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9시에 네, 아침 9시 잠시 뒤에요. 조금 있다가 아침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잖아요. 네, 무료 방송 오셔서 또 얘기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같이 한번 즐거운 출발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